나머지 세금은 총 10개 따로 목표입니다. 이러면 상당히 힘들죠.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재산세 과세 대상의 토지분 재산세 한번 구분 봅시다. 재산세는 토지분 재산세, 건물분 재산세, 주택분세로 구분이 되는데 특히 토지분 재산세 과세 대상은 구분해서 과세가 됩니다. 그럴 때 이 구분해서 과세가 되는데 그 구분이 세 토지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세 토지로 구분이 되는데 분리과세 대상, 별도 합산 과세 대상, 종합합산 과세 대상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분리 과세 대상, 별도 합산 과세 대상, 종합 합산 과세 대상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럴 때 이 토지분에 있어서는 대상 구분을 분리과세 대상은 이런 토지의 이용 정도,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해서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과세하고, 별도 합산 과세는 토지의 과세 표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별도 합산 과세 대상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종합합산은 분리과세 대상과 별도합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를 별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분리과세 대상은 토지의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해서, 별도 합산은 토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종합합산은 분리와 별도를 제한 토지를 종합합산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런 이용 상황이든 효율성을 제고든 이걸 지자체 장한테 이렇게 임의로 하면 문제 있겠죠. 그래서 법률에 분리과세성은 토지 이용상을 고려해서 이런 토지 등, 예를 들어서 농지라든가 목장용지, 임야, 공장용지 등에 대해서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그럼 별도 합산과세 대상 토지는 이 과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사람 말하면은 분리과세 대상도 토지의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해서 농지, 목장, 임야, 공장, 용지 등에서 법령으로 정한 토지, 건축물의 땅으로서 별점도 법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별도 합산. 그 말은 왜 제가 이렇게 법령을 이야기하냐면, 농지라 할지라도 모두 분리가 아니라 농지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되는데 법령에 따라 더 구체로 구분해 주겠다, 그 말은. 농지로서 분리과세 대상수를 더 명확히 해주겠다. 왜 그러냐면 법률하고 법령체는 유연소지가 있기 때문에 유인법령이 시행령하고 이 법률 관계의 차이 때문인데, 이런 농지 등에 대해서 분리과세 대상으로 딱 명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농지가 분리가 아니라 그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해서 분리과세 대상의 취지에 맞는 토지에 대해서 법령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령으로 상세히 규정된 명시된 이 내용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지만은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인 농지라든가 목장이라든가 임야라든가 공장, 용지, 별도 합산되는 건축물의 땅 등은 이런 기본적인 구분을 저는 중시합니다. 그랬을 때 종합합산은 별도로 법령으로 정하는 토지가 없습니다. 그 말은 분리과세 대상과 별도합산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가 종합산과세 대상 토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토지분 재산세의 분리과세, 별도,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구분되는 걸 확인해 봤는데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그러면 오래가지도 못하고 시험적으로 매회 접근을 시키는데 내용도 상당히 많고 이번 제 입문과정에는 간단히 구분되어 있지만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 저는 입문이지만 이런 분별적인 구분을 반복성이 있어야 되니까, 또한 시작이 좋아야 끝도 좋으니까 토지분 재산세에 대한 대상 구분을 이렇게 틀을 보는데, 근데 그걸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저는 별도로 이런 모양을 만듭니다. 네모 박스를 3개를 만듭니다. 네모 박스를 3개를 만든다. 왜 그러냐면 분리, 별도, 종합으로 구분이 되니까, 그래서 토지가 서로 연결이 되겠다. 그래서 분리과세 대상, 별도 합산 과세 대상, 종합합산 과세 대상. 다시 말하면 분리과세, 별도 합산과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구분이 된다. 그럴 때 저는 이 네모 박스를 지금 3개로서 이렇게 연결시켜서 위쪽에 네모 박스 2개로서 분리하고 별도, 가운데 아래쪽을 종합했죠? 이거에서 그래서 여기다가 좀 추가로 좀 그림을 좀 그려보면, 아주 그림 잘 그리죠? 활용점적, 눈. 하면은, 이 머리카락 휘날리니까, 그랬을 때 손가락 보이죠? 그래서 왼손, 왼손의 팔, 오른손 팔이 있잖아요. 그럼 왼팔이 있고, 여러분 보시기에 왼팔이 있고, 오른팔이 있고, 손에. 그리고 이게 머리가 있으니까 이게 몸통이죠. 몸통. 그래서 왼손, 왼팔, 오른손, 오른팔, 몸통. 그래서 저는 토지분 재산세를 우리 사람의 인체에 왼팔 하면은 분리, 오른팔 하면은 별도, 몸통 하면 총합산과세 대상으로 구분해 달라. 그 이유가 토지분 재산세는 관할구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합산해서 과세하려고 만든 대상이 됩니다. 관할구 안에 있는 땅에서 납세의 의무자,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게 토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토지분은 합산과세, 주택분, 건물분은 우리가 개별과세 의미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토지분은 이런 합산과세 의미가 있으니까 그것도 종합적으로 합산의 과세 만든 토지가 되니까 우리 토지분 재산세에 우리가 근간은 종합 합산과세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 토지에 대한 대상분을 구분할 때 취지가 토지의 이용 상황이라든가 효율성을 제고하니까 토지의 이용 정도를 고려해서 왼손으로 하자, 왼팔로 하자. 분리과세,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오른손, 오른팔로 하자. 그래서 이런 왼손, 왼팔하고 오른손, 오른팔에 있어서 우리 신체에서 이 왼손, 왼팔하고 오른손, 오른팔을 이렇게 양손을 이렇게 딱 빼내면 나머지 그 왼손은 오늘 안 빠져나간 땅은 다 몸통,
종합산과세 대상. 그래서 금일을 분리하고 별도로 제외된 땅은 종합산이었죠.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그럼 왼손으로 해당되는 땅이 법률에 농지나 목장, 용지 등이 열거되어 있고 오른손은 건축물의 땅으로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다. 그 말이. 그렇기 때문에 왼손과 오른손 판례되면 제외된 땅. 그래서 왼손과 오른손에 제외된 땅이 종합산이 되니까 좀 표현이 그렇지만 뭐가 표현하냐? 우리 인체에 양손, 왼손과 오른팔, 왼팔에 손이 없다면, 팔이 없다면 좀 생활에 불편하죠. 장애 때문에. 안 그래요? 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몸통에 신체의 몸체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팔만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은 가장 우리 신체의 중요한 것이 팔보다는 몸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몸체를 기준으로 하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몸체에서 양손을 빼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양손을 안 빠져나간 땅은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왼손을 빼내는 취지가 뭐냐? 토지 이용상이죠. 토지 이용상에 대해서 토지에 차등을 더 부과하기 위해서 토지의 이용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아니한 땅은 높은 과세,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땅은 낮은 과세로서 요 이용 상황에 따라 차등을 하는데 그 토지 이용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아니한 땅은 높은 과세를 하기 위해서 세금을 좀 무겁게 하려고 토지 이용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땅은 낮은 과세로서 차등을 더 부과하려고 토지입은 분리과세 대상을 구분한 거예요. 그런데 토지의 이용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냐 그렇지 않냐 그걸 지자체장한테 일임한다면 지자체마다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런 취지에 맞도록 법률에 높은 과세 취지를 갖는 땅은 골프장, 고급 오락장용 토지, 낮은 과세 취지를 갖는 땅은 농지, 목장 용지, 임야, 공장 용지, 이유가 있는 땅들로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다. 그래서 분리과세 대상은 왼팔은 아래쪽과 위쪽으로 차등해서 위쪽은 높은 과세로서 토지 이용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아니한 토지, 아래쪽 낮은 곳에는 토지의 이용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땅은 농지 등은 낮은 과세를 하기 위해서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구분한다. 그래서 저는 왼손, 여러분 보시기에 왼팔이 분리과세 대상이 되니까 위쪽 아래쪽에서 위쪽에는 보세는 골프장, 오락장장 두 땅밖에 없다. 아래쪽에는 농지, 목장이며 공장지 이유가 있는 땅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오른손은 별도 합산은 과세 표준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려고 만든 토지가 되니까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법령으로 정한 토지인데 이 건축물이 공장용 건축물도 있고 상가 건축물도 있고 이유가 있는 건축물에 이유가 있는 땅이 있겠다. 그래서 별도서는 공장용 건축물의 땅, 상가 건축물의 땅, 대로 이유가 있는 땅이 별도 합산과세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왼손 분리하고 오른손 별도에서 제외된 땅은 종합 합산과세 대상으로 나대지가 대표적으로 종합 합산과세 대상 땅이 된다. 지상 정착물이 없는 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토지분 재산세에 이제
제가 한두 가지 한 예시를 하겠지만은, 자, 왼손과, 즉, 왼팔과 오른손, 오른팔과 몸통이 있어서, 자, 차등을 두는 낮은 곳에 높은 곳에 있어서 골프장 등으로 법령으로 정한 토지는 높은 곳에, 농지 등으로 법령으로 정한 토지는 낮은 취지를 갖는데, 왜 제가 취지를 이야기하냐면, 이제 구분해 갈 때, 농지라고 그래서 다 왼손 아래쪽 된 게 아니다. 취지 맞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취지가 뭐냐? 농지는 토지 이용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땅이니까 낮은 곳에 세금을 좀 적게 하려고, 낮은 곳에 하려고 구분한 토지가 되니까 그 취지에 맞는 걸 알아봐야겠죠? 그게 구분하는 이해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농지. 자, 농지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농지가, 농지는 전이라는가, 자비라는 과수원인데, 그 중에 아니라, 이 농지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자, 개인이 소유한 농지가 있습니다. 그럼 개인 소유한 농지에 대해서, 자, 취지해 봅시다. 취지에서, 뭘 따지냐면, 농사. 개인 소유의 농지로서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이냐 아니냐. 그러면 영농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 땅이 있고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땅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되죠? 그랬을 때 농지는 왼손 아래쪽 있잖아요. 왼손 분리과상의 낮은 쪽, 아래쪽이죠? 낮은 건 취지가 되니까. 그러니까 자, 영농에 사용되지 않는 땅하고 영농에 사용된 땅으로 구분했을 때 취지에 맞는 땅이라면 영농에 사용되는 땅일까요? 그렇지 않는 땅일까요? 일반 다 합니다. 농사 짓고 있는 땅이 취지에 맞잖아요. 그래서 농사 짓고 있는 땅이 분리과세 대상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농사 짓고 있지 않는 땅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럼 농사 짓고 있지 않는 땅은 농사 짓고 있는 땅만 왼손을 아래쪽 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농사 짓고 있지 않는 땅은 몸통이 된다 그 말. 원래 농지든 뭐든 종합 합산해야 되는데 농사 짓고 있는 땅만 왼손 아래쪽 하자 그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영농에 실제 사용되지 않고 있는 농지는 총합, 합산, 과세 대상 토지가 되는 겁니다.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라 종합상 과세 대상 토지. 자, 끝났습니까? 그러면 농사 여부를 따졌을 때 농사 짓고 있는 땅이 분리과세 대상 땅이 돼요. 그런데 그 농사를 어디서 짓고 있냐 하면 지역을 보자. 우리가 땅값이라고 그러면 지역에 따라 많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냐 아니면 시지역, 여기서 군지역 이하는 군은 면적을 말하고 시지역 이상은 일반 시, 광역, 특별시를 말하겠다 그 말. 그런데 우리 일반 시지역에는 국토법상 도시지역이 있겠다 그 말이에요. 도시요? 그런데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다. 당연한 거 아니요? 뭐 시골 하면 우리가 국토법상에 농림지역이 있잖아요. 농사 짓는 지역. 농림지역에서 농사 짓고 있으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금 낮게 하겠다. 주의 맞죠? 그런데 도시지역에는 땅값이 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지역에서 농사 짓고 있는 경우에는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 자, 녹지지역, 그래서 개발 제한 녹지지역에 지정된, 자, 그래서 농사 짓고 있을 때만 분리과세 하겠다. 그 말이에요. 자, 다시 말해서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를 할지라도 농산당에서 그린벨트로 묶였다거나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땅에 한해서 분리과세 대상 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잘난 척. 우리 자 법령에 농지에 대한 구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지. 자, 농지에 대해서 그래서 분리과세 대상. 분리하면 농지는 6월 현재 영농에 실제 사용되고 있는 개인수의 농지. 다만 시적 이상의 도시적 안에 있어서는 개발지향구역 녹지적 안에 있는 것에 한하여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됩니다. 이게 법령 규정이에요. 그럼 법령은 문장으로 나왔지만은 그 규정에 있어서 문장 암기를 구분을 드리니까 그래서 농사를 짓냐 그렇지 않냐, 농사를 어디서 농사를 짓냐 이런 구분에 따라서 시골서 농사를 짓냐 아니면 도시지역에서는 개발지역 녹지농사 짓냐. 그러면 도시지역에 주거지역도 있을 거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도 있겠다 그 말이야. 아무리 농사 짓는 땅이라 할지라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사를 지면 분리과세 대상 땅이 아니니까 왼손 아래쪽이 되는 건 농사 짓는 땅으로서 도시지역이라면 개발 녹지지역 안에서 왼손 아래쪽이니까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은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왼팔이 불리니까 왼손 아래쪽이 되는 것은 농지라면은 농사 짓는 땅이 왼손 아래쪽인데 지역은 도시지역에서 안에서는 개발 녹지지역에서 시골서 농사 짓고 있는 땅이 왼손 아래쪽. 그렇게 왼손 안 빠져나간 땅은 다 몸통이다. 그 말, 종합산 땅으로 구분해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런 경우를 오래 좀 기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자 이렇게 합니다. 이 원이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 뭐 도시지역 안에 있는 땅, 토지입니다. 도시지역에 있는 땅은요 기본으로 종합합산 대상이에요. 종합산, 몸통이니까 몸체니까. 자, 그랬을 때 그 도시지역 안에 개발지역은 녹지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물론 주거지역 있고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있겠죠. 주상공. 여러분이 공법이 국토법 규정을 하니까 그랬을 때 개발지역은 녹지지역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도시지역 안에 있는 농지, 이게 다 농지예요. 농지를 할지라도 개발지역 쪽 녹지지역 안에서 농사 짓고 있으면 분리를 하는 거고 도시지역 외지역에서 주상구 농사 지면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적 안에 있는 농지 등이 나왔을 때 분리과세가 되려면 개발장구역의 개, 녹지적의 녹, 이 개녹은 자 제가 써놨지만은 개발장구역의 개, 녹지적의 녹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적 안에 있는 농지는요 농사 짓고 있는 땅이라 할지라도 그린벨트 개발장구역 녹지적으로 지정된 땅에 한해서 분리과세 대상이 되니까 줄이면 개녹이 되잖아요. 근데 개녹은 오래 기억이 안 됩니다. 개녹은 그래서 개녹의 기억에다가 니은 붙이면은 개놈이 되잖아요. 요즘 워낙 세상이 시끄러우니까 뭐 시샘말로 사람 사이에 뭐 사람도 아닌 사람들 많잖아요. 뭐라고 하죠? 개놈이라고 하잖아요. 그럽니까? 개놈 새끼라고 하지?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사람 사는 순례에 개발적 녹지는 개놈 새끼만 떼내자 그 말이야. 분리하자 그 말이야. 표현이 그렇지만 그래서 개놈, 개발적은 녹지적 안에 한해서 거칠지만 개놈 이렇게 좀 확인해 주시면 어차피 조금 정리할 때 제가 뭐 취득세 할 때도 표현할 때 취득세 세율을 정리할 때 원시 취득에 대한 표준세는 1028이거든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C하고 8 그랬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표현이 안 좋지만 정리할 때 오래 기억하는 의미가 되니까
교수님 너무 표현들이 좀 저질 아닙니까?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뭐 다른 뭐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할 수 있지만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서도 좀 아쉬움이 있어요. 좀 더 나은 표현들에 또 나은 암기틀을 잡을 수 없을까? 그런 많이 생각을 하지만은 여러분이 뭐 좋은 생각이 있으면은 알려주세요. 더 나은 좋은 암기틀이 있다면은. 그런데 워낙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기본 정리 안 하면 힘이 드니까. 시험장 가서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안 틀려서 합격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제가 표현을 하니까 좀 거칠어도 그래서 개놈 새끼 한에서 분리한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주면 유용성 있게 많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자, 한해 농지를 들어봤죠. 그럼 봐서 이제 또 생각이 뭐냐면은 좀 어렵다는 공장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 용지 보면은 공장 용지 분리에 있고 공장용 건축물의 땅도 별도 있습니다. 그죠? 다 공장이 공장. 공부하겠지만은 공장용 건축물의 땅이 지목으로 공장용 짱이 되는 거예요. 짱으로 쓰죠? 공장 용지는 지목을. 그랬을 때 공장용 건축물의 땅이 지목으로 공장 용지의 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땅인데 분리과세 대상이냐 별도 합산이냐 그럴 때 자, 이 뭘 따지냐면 공장용 건축물의 땅이 시골 읍면지역 자, 산지법에는 산업단지 국토법상의 공업지역 그래서 자, 읍면지역 산업단지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땅은 공장 입지 기준 면적을 따져서 왜 아래쪽은 이 기준 면적 범위 내냐 범위를 벗어나냐 따라서 범위 내가 되면은 자 분리 초과면 종합 합산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이 읍면적 산업적인 공업적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땅으로서 기준 면적 범위 내가 되면 분리. 그래서 공장이 시골에 있다거나 산업단지나 공업적 안에 있는 공장의 땅은 그 범위를 정해가지고 범위 내면은 취지대로 낮은 것 하겠다. 근데 그 취지를 벗어나는 땅은 종합산 땅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공장이 읍면산업 공업지역의 외지역, 읍상공 외지역이 있더라 그러면 외지역 하면 주거지역, 특히 도시에게 상업지역이 있더라 그 말. 주거적, 상업적이 있으면 역시 기준면적을 따져서 범위 내고 범위를 벗어난다면 범위 내가 되면 별도 합산, 초과하면은 종합 합산으로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일로 힘들다고 하는 게 공장인데 단순히 가야 돼요. 뭐냐면은 공장이 어디에 있냐? 이세 말로 읍면적 산업단지 공업지역에 공장이 있냐? 그러면 공장이 있을 때 있잖아요. 시골에 있다거나 산업단이 있다거나 공업지역이 있으면 그 범위까지는 왼손 아래쪽이고 당연히 초과된 물은 범위를 벗어났으니까 왼손 아래쪽이 아니에요. 그럼 종합합산. 근데 공장이 주거 상업적이 있으면은 왼손이 되는 땅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건축물의 땅이니까 자, 그 범위를 따져서 범위 내가 되는 별도 합산, 범위를 벗어나는 종합산 땅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장 용지에 있을 때 새가 공장이 나오면 이렇게 합니다. 좀 윽박지르자. 읍산공에 있는 공장은 범위를 따져서 분리. 자, 읍상공 외적에 있으면 추상에 있으면 범위 내는 별도. 그래서 제가 읍상공에 있으면 왼손을 따지고 읍상공 외적에 있으면
오른손을 따지고 이런 걸 구분한 이유는 그에 따라서 구분이 이루어지니까. 자, 그래서 토지분 재산세를 제가 정리하고 있는데 다시 반복입니다. 입문 과정이라 할지라도 전혀 벗어난 건 아니에요. 그랬을 때 제가 왼손 오른손 몸통한 이유가 이렇게 구분 안 하면 제가 다시 표현하지만 상당히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또 암기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저는 반복하면서도 토지분 재산세에 나오면 왼손, 왼팔이죠. 오른손, 몸통 이 틀로서 반복하면서 왼손은 위쪽과 아래쪽, 위쪽은 골프장, 오락장용 토지, 아래쪽은 농지, 목장, 임야, 공장, 용지, 이관 땅, 오른손은 별도 합산 대상은 건축물의 땅, 상가든지 공장이든 이유가 있는 땅, 종합 합산은 나대지 등. 자, 이렇게 하면서 보세요. 농지도 종합합산이 있었고, 공장도 종합합산이 있었고, 종합합산이 있어요. 나대지 아니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 이런 나대지는 정착을 넣는 땅이니까 열거된 땅에 나대지 없어요. 건물의 땅이 아니죠. 나대지는 건물이 없는 땅이니까. 이거 대표적인데 이렇게 규정에 가서 농지를 할지라도 공장이라 할지라도 종합산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분리 땅에서 별도 땅에서 제외된 땅은 종합산 땅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구분들을 하는 게 유용성이 많다. 그래서 토지분 재산세의 구분은 사실 그래야지 다음 우리 수업 시간에 세율 등을 정리해 갈 때도 토지분의 구분이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세율이 구분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높은 과세가 되는 것은 세율이 높겠죠. 낮은 것에는 세율이 낮겠죠. 조율. 그래서 고율 분리과세 대상이냐 조율이냐 이렇게도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세율 구분까지 영향 미치기 때문에 토지분 재산세 대상 구분을 좀 신경 쓰면서 확인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재산세 부분에서 힘들다고는 입문이지만은 자, 한번 대상 구분 해드려 봤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과세 표준 등을 좀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죠.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